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넥트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례를 5개 정도 준비를 해 두기는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더 궁금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넥트 프로젝트를 중고등학생들이 한 사례부터 보여드리지 않고 예비 교사들이 한 것들부터 조금 더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예비 교사 사례부터 보여드리냐면 이 예비 교사 학생들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넥트의 모든 단계를 굉장히 충실하게 다뤘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마지막 5단계가 조금 약한 경우가 있어서 아주 잘하는 사례 이넥트 사례 2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멘토 와 있는 친구들이 바로 요것들 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잘 얼굴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또 멘토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저희 굉장히 많이 쓰는 이어폰 있잖아요. 애플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에어팟 프로 또는 뭐 갤럭시 버즈와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이 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인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서 그 학생들이 한 거를 위쪽에는 단계가 이넥트 단계예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넥트의 ENACT가 각각의 단계의 앞글자를 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쟁점 발견 단계인데 이 학생들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캔슬링 이어폰으로 인해서 잘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잘 듣지 못했던 경험을 보고 조금 검색을 해보다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꼈더니 나무가 우지끈 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나무에 깔려서 죽는 그런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많이 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진짜 위험한 거였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소음 차단되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있구나라는 이게 정말 쟁점이라는 것을 이때 1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쟁점에 대해서 파헤치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쟁점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해 관계자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 때 항상 2단계에서 하는 게 이 쟁점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술들 아니면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그려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 노이즈 캔슬링과 관련된 문제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네. 이 문제가 그냥 기술 개발을 좀 더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은 사용자가 굉장히 큰 축이라고 봤어요. 여기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뭐 의료 종사자도 있고 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고 뭐 고소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실제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옆에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 노이즈 캔슬링 기업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과학 기술자들도 있고 정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좋은 영향만 주고받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구나.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리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그려보면서 알게 돼요. 세 번째 단계는 A, 미래 상황을 예측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아주 많이 쓰면 지금처럼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를 조금 더 잘 개선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라는 것을 두 가지 방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퓨처스 휠이라고 하는 미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점점 더 파급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본 내용들이 이거를 많이 쓰면 외부에서 소음들이 이렇게 막 방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해서 외부 기술에 대해서, 외부 소음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고가 늘어날 거야. 와 같은 왼쪽으로 나아가는 제가 지금 공유 버튼이 어디 갔는 여기 있네요.
주석을 쓰고 싶은데 요런 쪽이 나오게 되고요. 더 많은 보조기기가 뭐 필요하게 될 거야. 또는 사용자가 충돌 사고가 증가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될 거야. 뭐 기술이 확대 적용돼서 어떤 부분에는 더 많은 제품이 공급되게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뭘 하게 되냐면 그래도 요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찾게 돼요.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 4단계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 또는 예비교사들이 요만큼이라도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게 저희 4단계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아까 이현주 교수님께서 뭐 과학적 소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최근에는 단순히 STS에 대해서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정말 실천에 옮기고 한번 문제 해결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것들을 한번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조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음을 차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실험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차단이 되는지 아세요? 그냥 끼면 조용해진다 정도만 알지 도대체 경적 소리 내가 들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잘 모른다라고 이 학생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왜 과학에서 실험 되게 많이 할 때 변수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소음의 크기, 뭐 경적 소리인지 말소리인지 아니면 저 멀리서 하는 다른 소리인지 그다음에 거리도 한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 있을 때 어디까지 들리는지를 한번 실험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그 설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이것들을 한번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 본인들도 실험해보고 이거를 굉장히 알리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모르잖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못 듣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많이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험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되게 잘 들어요. 저는 굉장히 귀가 덜 예민해서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막 위험 소음을 거의 10%도 못 듣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는 실천에 옮기게 돼요. 어떤 실천에 옮기게 됐냐면 이 친구들은 이 실험을 본인들이 한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천의 하나의 방법이 공유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실험을 간이로 축소해서 이거를 막 알리고 싶어 가지고 PPT 1000장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1000장짜리가 있잖아요. 선생님 1000장 감이 오시나요? 저는 1000장 감이 못 만들 것 같은데 클릭만 하면 어떤 거 들린다 안 들린다 클릭하면 쭉쭉쭉 넘어가도록 해서 다른 학생들도 실제로 클릭을 하면 위험 소음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가 나오면 당신은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SNS로 알리는 그런 챌린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을 모아가지고 설문도 한번 분석해서 기업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아예 차단되는 게 많으니 이런 중요한 소리들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기업에 건의하는 것까지 해서 사회적 실천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한 뭔가 위험이 차단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해결해보고 실천까지 해보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문제. 저희 중학교 과학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과학에도 나오고요. 사회 시간에도 좀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문제 중에서도 식물에 초점을 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베스, 길,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는데 생각보다 외래 식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도 그려봐요.
시민들도 있고 정말 많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기업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미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보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생물 다양성이 지금처럼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또는 과학 기술로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니까 과학 기술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번 마련해 본 4단계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했냐면요. 모두 다 이대 학생들이었어요. 이대 옆에 안산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산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안산에 직접 가겠대요. 안산에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으러 다니면서 이거는 외래종이야, 이거는 토종이야를 막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요거를 좀 간소화해보자. 우리가 안산까지 가지 않고 이화여대 캠퍼스에 있는 외래 식물들, 토종 식물들을 조금 구별해 보는 걸 해보자라는 걸로 약간 바꾸게 됩니다. 안산은 너무 넓으니 이화여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있는 식물들을 국내종과 외래종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11개 종류를 뽑아냈어요. 이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학습을 시키면 내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다른 사진에 비췄을 때 이게 가시박인지 뭔지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학기술로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만든 거를 그냥 본인들이 만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생들이 이화여대 교육관 앞에 가서 브로셔도 나눠주고 우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 이화여대 캠퍼스에 이렇게나 많은 외래종이 많아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들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만든 이 모델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진을 더 찍어줄 걸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 앞에 있는 애는 이걸 찍어요. 이거는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또 올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모아서 인공지능 모델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화여대 외래종 생태 지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넥트 프로젝트가 첫 번째 쟁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탐색도 해보고 미래도 예측해보고 실제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해결도 해보고 공유나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폐의약품 폐기로 인해서 생태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괴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그 당시에. 포르말린이 한강에 들어갔더니 괴물이 나오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의약품을 그냥 버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쟁점 발견을 했어요. 쟁점을 한번 탐색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폐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약국도 있는데 약국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부도 있었고 제약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고 해양 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지 않았다면 그냥 약국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국도 문제고 소비자들도 뭔가 어려워하고 뭔가 정확한 법도 없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미래 상황을 또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을 지금처럼 수거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버리지 않는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 바람직하게 해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미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한 게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해요. 이건 이대부고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폐의약품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제대로 복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약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학생들이 막 검색을 하더니 변색 잉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래요.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 기술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뭐 어떻게 변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는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봉지에 이거 유통기한 얼만큼 남았어라는 것이 뭐 20일 남았으면 초록색이었다가 며칠이 남으면 노란색이 됐다가 또는 변색 잉크가 사라지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폐의약품을 제대로 수거하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서 포인트를 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무엇을 했냐면 변색 잉크와 관련해서 복용 기한을 표시하는 거를 정책을 제안했어요. 실제로 학습할 수 없죠, 이 학생들. 하지만 청소년 정책 제안이라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대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수거 포인트를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보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한번 나름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뽑아 나가는 과정을 이넥트 통해서 한번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중학생 사례예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조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했어요. 요새 선생님들 관심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학교에 오는데 50분이나 차를 타고 50분이나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걱정한 거는 자율주행차가 위험하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다.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알게 돼요. 이거는 쟁점을 탐색하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 상황을 한번 또 예측해 봐요. 투자도 늘고 편리하기도 한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쟁점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 학생들은 뭘 해야 되지? 조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멘토를 만나게 돼요.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전문가를 통해서 뭐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결됐네?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해킹 문제가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이미 다 보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을까라는 데 초점이 다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본인들과 같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챗봇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챗봇 요즘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싹 정리를 해요, 엑셀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학부생 멘토들이 만드는 것만 조금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숙문중 학생들이 만든 챗봇이에요. 숙문 머스크, 일론 머스크 따라한 거죠. 그래서 숙문 머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하면 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숙문중학교에다가 이 챗봇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또는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조사해 봐서 자신들이 만든 챗봇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대학생 2개,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중학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생들도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요새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76만 마리가 사라졌대요.
근데 이 중학생들은 똑똑했는지 이 사태에 대해서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그냥 꿀벌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벌어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친환경 농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에 좋겠지라고 해서 더 비싸더라도 농부들은 친환경 농약을 썼대요. 근데 친환경 농약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꿀벌한테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쟁점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이 쟁점을 탐색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미래 예측을 해보고 이 학생들이 만든 게 뭐냐면요. 친환경 농약이라도 꿀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알려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농부들이 모른다.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게 너무 커서 이거를 알리는 방향. 그리고 이 학생들이 본인 할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농약 사진을 막 엄청 얻었어요. 농약 사진을 막 몇백 장을 얻어와가지고 농약별로 여기는 안 좋은 게 들어있는 거. 여기는 안 들어있는 거를 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으로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이거 쓰지 마세요. 위험해요. 여기 딱 들어갔다 대면 이거는 위험하지 않으니 써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귀여운 학생들이지만 학교에도 붙이고 있고요. 너무 대단한 게 농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승훈중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또 젊은 농부한테 인스타 메시지를 보내요. DM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이거 홍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대견하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과연 해봤을까요? 이넥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과학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고 이거를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고 한번 내가 그거 만든 걸 실천에 옮겨볼 수도 있다. 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넥트 프로젝트의 특징이다. 까지로 한번 사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5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례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목소리 켜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